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눌려있던 반도체주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전기, 장비 관련 기업까지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완화 분위기에 관세 피해주로 꼽혔던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이 성사될 경우 대중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자 전력 설비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공약이 현실화될 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지만 추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날 가상자산이 상승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은 탄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준 가운데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을 회복하면서 강하게 마감했는데요. 먼저 관세 우려 완화에 힘입어 눌려있던 반도체주가 살아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5월부터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테슬라의 반등에 잇따라 2차 전지주 동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을 이끌어준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관련 수요도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함께 확산이 되면서 전기 장비나 기기 관련주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경선 후보들이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전력 설비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감이 이렇게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상승세를 가져가준 국내 증시입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오늘의 시장 속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간밤에 미증시와 함께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이 좀 반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예. 국내 증시 꽤나 견조해진 흐름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그대로 진행이 네. 돼요. 네네. 예, 저희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지금서부터는 투트랙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정점을 통과했다. 라는 부분들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뭐 우리도 기다렸던 소식들이죠. 언제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각국의 이 수장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꺾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찰을 했었고 그리고 언제 나오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기다렸던 그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관련 내용들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장에 1.5%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준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리스크 온이 드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지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4% 이상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써머리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셀 아메리카 진화에 나선 트럼프와 베센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았죠. 내부적으로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 투레이트라고 뭐 비아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은 뭔가 이제 날카로운 그러한 이제 명칭들을 써가면서 단어들을 써가면서 상당 부분 자기의 입지를 약간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사실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발언 수위들을 높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끌어냈고요. 더 중요한 인물들이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일단은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중국과 빠른 시간 안에 협조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불협화음에 대해서 탈중국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환호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밤에 S&P 500의 2.5% 상승, 나스닥 플러스 2.7%대에 대한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들은 테슬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일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슬라의 시간의 급등을 좀 이끌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섹터분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 장소부터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괜찮았어요. 관세 협상 기대감에 의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발언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무역 전쟁 완화 예상을 하고 있다. 관세 협상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 장중 내내 이 베센트 이 문장에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달, 늦어도 6월달, 5월달, 6월달 안으로는 일단은 중국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너무 우리가 긍정적인 회로만 돌릴 게 아니고 한 석 달에서 한 넉 달 정도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이 또는 관세와 관련된 불협화음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장 자체가 관세라는 하나의 큰 짓눌렸던 그런 시장 상황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세계 증시가 막바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오늘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12시부터 한국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앞절에 먼저 무역 협상을 했던 일본 쪽에서는 이렇다 할 뭔가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이 꾸려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머스크 복귀 기대감에 따라서 2차전지 강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자체의 매크로 상황 자체가 나쁜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 그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항상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걱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특별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내가 갖고 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 반영이 됐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되는, 원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들이에요. 예, 이 모습들입니다. 오전서부터 이 헤드라인들이 각 언론사들의 헤드라인들을 다 차지했어요. 우리 서울경제신문도 마찬가지고 서울경제TV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우호적인 상태로 좀 만들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인물 그리고 이 두 인물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가 오늘 밤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르죠. 그죠? 제가 계속 시황 얘기 이번 주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잠깐만, 우리나라와 나스닥, S&P 500, 다우와 좀 묘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스닥이 지금 자리에서 퉁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디커플링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나스닥이 2%대 이상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 하단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해외 차트의 모습들입니다. 자, 다우의 움직임들이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지금 5일 전에 하락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퉁 떨어지게 되면 최근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었던 이 지수대까지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리바운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 될 수 있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방송을 봤나요?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2%대. 자, 이러한 모습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이동이 됐죠? 대선, 그다음에 협상, 그다음에 또 뭡니까? 2024년도 저평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겨내면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미증시가 올라오니까 막바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버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흠집은 있어요. 스크래치가 났어요.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와요, 오늘. 그죠?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어찌됐든 시간이 해결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점검 제가 다 마무리해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일정들 체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일정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정 꼭 체크하시고 가셔야 돼요. 벌써 내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다 끝났어요. 이미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 모든 전략들을 대략적인 전략들을 다 수립하고 그날그날의 이벤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내 종목을 가져가야 되나? 내 종목을 팔아야 되나? 이런 대략적인 전략들을 다 세울 수 있는 게 기본 근간이 바로 이 일정입니다. 아셨죠? 자, 실적들 보셔야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내일 거의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구 대축제죠, 여러분들. 실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3월 기존 주택 매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어요. 알파벳, 구글, 그죠? 구글의 모의사가 알파벳입니다. 이 얘기를 또 잠깐 제가 해드리게 되면 알파벳이 구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의 알파벳은 상장을 안 해요. 쪼개기 상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파벳 하나로 이 알파벳 하나에 있는 모든 기업의 가치가 여기에 다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 쪼개기 하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셨죠? 예. 요게 이제 정상적인 회사 구조가 아닐까, 가장 이상적인 회사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 실적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약간은 좀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컨퍼런스 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희망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희망적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서명이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내일 우리나라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라도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으시다면 아침서부터 조금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전부터 띠링 HTS 계속 울릴 거예요. 실적들 체크하시고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오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은 머크와 인텔의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밤과 내일까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갈지 여부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정점을 찍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자신 있게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이 7시에 끝나죠, 앵커님? 네. 딱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다른 공간 온라인 방송에서
이 시황 얘기와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나고 7시에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안내는요, 여러분들 밑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요 공간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관세 리스크가 이 정점을 좀 총괄했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이어질 이 발언들부터 다양한 일정들을 대응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서 이 전략을 또 미리 짜보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또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전부 정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이 리스트까지 바로 오늘이죠.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을 풀어주신다 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봄바람이 불어온 오늘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또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전략과 이 팁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 우리가 이 상한가 기법에서 원포인트 기법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기억을 한번 이제 시계를 좀 한 1주 전 4월 1주차, 2주차 때로 넘어가서 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레코드를 한번 쫙 돌려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장 급락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 급락하는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도대체 반대급부에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또 해드렸었냐면 지난주 말과 요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원포인트 기법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제가 어제도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이 여기다. 그리고 6월 3일이 이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계속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럼 테마주들의 가치는 시간 가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늘 결과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렸는지 그리고 투트랙이라는 이야기를 왜 계속 제가 해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포인트 기법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심플하게 접근하자.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을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문구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실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포인트 기법 적용 상승률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늘 보시다시피 3월달 초반 시장 다 죽었죠? 아마 지금 저 물려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거의 시황 종목이실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화려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던 종목들 그리고 내 계좌에다 수익을 안겨다줬던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2주, 길게는 3주까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 종목군들이 이제 효자에서 이제 불효자로 된 거죠. 그리고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익률이 좀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래도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보시게 되면 시황 관련된 종목군들로 저희가 수익을 다 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 무슨 삼성전자 들어가 있나요?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나요? 우리 좋아하는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나요? 이수페타시스 들어가 있나요? 조선주들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방산주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하루에 퉁 5%씩. 심지어 나스닥은 10% 이상 빠졌고요. 이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다 이 어때요? 테마주들이에요.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신 분들 엄청 많으셨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삼성전자 가요? SK 하이닉스 갑니까? 이차전지 올라가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다고. 근데 적어도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다, 지금은. 뭐다? 시장에 수급이 돌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수익률을 땡겨 놓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결과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자, 수익 다 벌어드렸죠? 그죠? 코나이 같은 경우도 70%.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똑같죠, 여러분들? 특별한 거 없어요. 4월 10일까지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수익률이 좀 줄어들죠. 앞 페이지보다. 왜? 시간같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책주들이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급이 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정책주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러한 특이점들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지난주까지.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죠? 한글, 폴라리스, 엑스게이트, PNS 미케닉스, 코나이, ICTK, 케어랩스, 비트코인, SKII. 다 개별주예요, 여러분들. 다 개별주라고요. 그죠? 다 개별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 그 시간대에, 그 짧은 구간 동안에 변동성들만 딱 취하고 수익을 마무리를 진 종목군들이에요. 자, 18일서부터 또 보자고요. 대상, 인디에프, 웹캐시, 코나이, 영보아, 프롬퍼스트, 에이직, 원티드, 에코아이, 전진건설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18일까지가 지난주였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18일까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21일, 23일, 그죠? 22일까지.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다 개별주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다 종결시켜버렸죠, 제가. 수익률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 이 수익률 표를 보여드리면서 종목을 쭉 끌고 왔다고 하면 1년 전 거, 2년 전 거, 3년 전 거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적어도 저는 상한가 롯데배송에서는 여러분들과 동시간대에 호흡을 하는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왜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인디에프. 오늘 저 6% 마감을 시켰어요, 제가. 자, 보자고요. 이거 언제 샀을까요? 인디에프 960에서 950원 분할 매수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경제TV의 방송의 취지 그리고 방송국의 규모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동전주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매매도 실전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잠깐이나마 예제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디에프 960에서 950까지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이때요, 여러분들. 사이드로 길 때.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1110원으로 정정해서 전체 매도하고 수익 챙깁니다. 가져가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 아직까지 대북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정책주 갖고 왔었을 때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정책주 얘기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다 대북주예요. 왜? 제가 다른 거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대북주가 안 움직였거든. 상대적으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한 바퀴가 돌고 순환매가 돌아왔는데 대북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뻥뻥 뛰는
점핑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정책주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거를 매도를 했냐 라는 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급이 돌잖아요. 외국인, 기관, 돈 넘쳐나요, 여러분들. 돈 넘쳐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갈까요?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병철입니까? 우리가 조폐공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만큼이 있다고요. 이 안에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매도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실질적으로 오늘 밤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미국 시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확률이나 시황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라가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비슷하거나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2짜리고 이거는 또 4짜리야.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내 종목은 2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에 주도되는 외국인들이 사거나 기관이 사는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들어서 가지고 제가 매도했던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자, 보자고 여러분들. 에코아이 2450 분할 매수했죠. 4월 21일 날. 자, 그 다음에 매도 에코아이 28100 부분 매도 주문하겠습니다. 다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오늘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우리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툭 떨어졌죠? 보세요, 여러분들. 툭 떨어졌죠? 툭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타이밍들을 못 읽고 가겠지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고 이미 다 지났잖아요. 4월달 초반에 이미 일자리 관련주들 한 차례도 붕 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러한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그냥 밀려도 갖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툭 떨어졌다고요. 시장은 1% 이상 올라왔는데 이렇게 뒷북을 치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장, 화요일장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매도했던 내역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도했던 내역들. 보이시나요? 원티드랩? 짧게 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냥. 8,800원, 8,600원, 89까지는 정정해서 매수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자, 매도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수익 실현 시켰어요. 이렇게 짧게 갑니다. 왜? 시간 가치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의 매도 사인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또 7시에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 프롬파스터.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얼마나 주가가 하락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10% 이상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나스닥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도 사면 초과에 있고 베센트도 지금 마음 급하고 누구 하나가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은 뭐예요? 리스크 온.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장에 반대되는 것들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올라갔던 애들이 이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이 역전이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점점 비춰지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모든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투트랙 준비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사인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테마주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현금을 좀 가져가자. 투트랙으로 가져가자. 라는 것들을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방송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동안에 열심히 내 종목이 안 가. 예? 그 2주 한 3주 동안 내 종목 뭐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그죠? 뭐 2차 전지든 뭐 여타 다른 종목들이 안 가.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막 옆 동네 우리 테마주들은 그냥 빵빵 뛰어요, 하루에. 10%, 20%씩 막 빵빵 뛰어. 나와가지고 저희 수익 냈어요. 계속 내 귀에는 들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포모 현상이 확 올라오죠. 인내의 끝이 와요. 아, 이건가? 이러면서 이제 막 갈아타기 시작해. 그럼 요번 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매도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매매하시게 되면 이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약하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좋은 기업도 있지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더멘탈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시장의 수급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원래 다리로 돌아오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2차원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민준 앵커님?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이거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만 해서 우리 이만큼 올랐어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안 하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영보화학 6,000원 부근 나머지 매도 수익 챙기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던 자금들을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은 반도체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대장이 이렇게 땅 떠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나 오늘 오전장에 사가지고 오늘 4% 먹었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유, 나 오늘 하이닉스 못 샀는데 라고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업사이드 구간이 이만큼까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지수가, 자, 보자고, 여러분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의 지수 자체, 아니, 코스피로 보는 게 맞겠다. 예, 코스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만약에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관세 리스크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할 때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여러분들? 그냥 환산해서 보시면 돼요. 설령 나스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나스닥 대비해서 조정폭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승 구간들을 열어볼 때 한 2650에서 2700까지는 열어둘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가 올라야 됩니까? 한 2%는 플러스 2%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 올려야 돼.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는 빠지진 않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으로 보는 거 아니다. 뭘로 본다? 이걸로 본다. 펀더멘탈로 본다. 지수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지수를 올려야 되게 되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포트폴리오의 성격상 가지고 계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여기서 한 4, 5%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와 연동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NS.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릴 만한 종목이긴 한데, 자, 오늘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보자고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는 했었죠. 일단은 SK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이 잘 진행이 될 거야. 그죠? 뭐 이런 내용들. 그에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붕 떠버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사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장에서는 더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2025년도의 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의 1월 달입니다. 1월 달의 고점이 52,000원.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이 캔들까지 캔들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 손실률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1%가 나와요. 보이시죠? 크게 볼까요? 우리 정점에서 봤을 때 31%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 올랐어요. 11% 남았죠. 그럼 이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4월 달 초부터 그죠? 지난주까지 또는 어제 그제까지 4월 한 4주 차의 초반때까지 열심히 테마를 가지고 막 시장에서 막 와 먼저 가네 마네 막 이랬던 자금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죠. 느끼질 못하죠.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100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 50 남겨놓고 자 여기는 적당하게 우리가 해먹었다. 자 나머지 50 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도 사인을 저 잘했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인 대선 테마주들, 대선 정책주들을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구간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수익 줄 때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먹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은행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이건데 내 모든 자산을 여기다가 다 투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늦게 들어가면 이거 지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이 매도 사인들을 최근 들어서 계속 다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코나에도 보세요. 짧게 치고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밑에 나오죠. 여기서 제가 숱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투트랙 하셔야 돼요. 투트랙 하셔야 돼요. 투트랙 하셔야 돼요. 뒷북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국악인도 아니고 뒷북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제가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이 매도 사인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했었는지에 대한 의도들만 파악하셨다면 오늘 야 나는 이거 수익 냈어. 그럼 여기 자금, 현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자 오늘 반도체 가보자. 자 오늘 자동차주 가보자. 오늘 협상하지?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올라갔고 SL, 화신, 그죠? 현대그룹주들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종목들을 교체를 할 수 있고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제가 계속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법과 시장의 투심, 시장의 심리 상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야 하는 방법들 다 녹여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또 특히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방송 끝나게 되면 저와 함께 또 온라인 방송에서 지금보다 우리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바로 챙겨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도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더욱더 생생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이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짚어주실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어떤 예.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앞서서 우리 기법 얘기해드리면서 투트랙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그때마다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투트랙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두 종목 말씀드렸죠. 하나는 시메스 그리고 월요일날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하이젠하르 기억나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메스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택 자체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착안을 해서 오늘도 또 시장과 관련된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한번 우리가 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PSK 홀딩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네,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 가장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보고 우리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똑같아요. 앞서 우리 시황 얘기예요. 기법 얘기할 때 뭐 몇 개 보여드렸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종목 명만 한번 가려볼까요, 우리? 종목 명만 한번 가려볼까? 그러면은 헷갈리실걸요? 가격대도 지워보고 이 종목만 딱 놓고 봤었을 때 차트만 딱 놓고 봤었을 때 거의 기름종이 딱 갖다 놓고 이제 베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PSK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은 잡히고 있는 양상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상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역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우리가 정별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여진이 있는 상태이니 이 짧은 구간이라도 리스크 온이 되고 있는 중심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거두어 드릴 것이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의 확률에서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그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34,000주 정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단순하게 절대적인 평가들만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강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잘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연기금이나 투신 쪽의 물량들까지 같이 좀 대규모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트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신호들은 나쁘진 않아요. 신호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오늘 8%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후행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그려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차트 분석이 모든 주가의 100%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0%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트를 한 30에서 40% 분석 기법으로 가정하시고 나머지는 뭐다? 이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매크로, 시황의 기인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분기 매출입니다. 시장 전망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 매출이 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QOQ 기준으로는 13%, YOY 기준으로는 17%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투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죠. QOQ 기준은 77%고 영업이익이 YOY 기준은 11%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들만 이루어지면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마이크론, HBM의 이제 캐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AI 관련된 종목군들 다 실적 발표하죠. 거기에 컨퍼런스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물론 이 종목이 뭐 1등으로 치고 나가고 2등으로 치고 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BR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저평가에 돼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시황과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시장의 펀더멘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균형을 좀 맞출게요.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경이 예정이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 유동성의 공급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밤, 오늘 새벽인 거죠.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지금 써내려고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 그 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뭔가 장밋빛 전망들을 지금 내놓으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 뭔가 방향성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차가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요거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오늘 7시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따라 상승했던 이 HBM 관련주로 이 종목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이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와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인 상승세로 마감한 국내 증시입니다. 이 반등다운 반등을 위한 투자 전략 곧이어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과도 촘촘하게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